자, 칠판 볼게요. 지금 할 부분이 부동산이라는 물건의 감정 평가 할 거예요. 감정 평가. K7 신형 자동차는 똑같은 물건이 있죠. 그러니까 가격이 공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 핸드폰만 검색해 보면 신형 K7 자동차 얼마인지 가격이 다 알아. 가격을 알아볼 필요 없죠. 따로 전문가한테 물어봐서. 골드바가 있어요. 골드바 1kg짜리가 있다. 이것도 가격이 얼마인지 전문가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금 시세는 매일매일 공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물건이 있죠. 똑같은 물건이 있으니까 가격이 공시가 돼 있어.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은 위치, 크기, 모양, 관리 상태 등 모든 측면에서 완벽하게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값이 애매모호해. 그래서 전문가한테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값은 딱 결정돼 있지 않고 애매모호하니까 이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다. 그걸 갖다가 감정평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저 이제 우리 책에는 안 나왔지만 시험에 종종 나오는 게 있어서 우리 프린트물 좀 잠깐 볼게요. 이거 프린트물 잠깐 봅니다. 감정평가의 분류라고 지금 해놨어요. 감정평가 분류.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자 1번 무슨 평가 나왔어요? 필수적 평가는 반대말이 임의적 평가예요. 임의적 평가란 것은 쓰지 마, 괜찮아요, 안 써도 돼요. 무조건 쓰려고 그러네. 네.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임의적 평가는. 어찌죠? 자, 임의적 평가는 누군가가 평가를 좀 해주세요라고 의뢰를 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임의적 평가의 반대말이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필수적 평가거든요. 필수적 평가는 어떤 사안이 생긴다면 누가 평가를 의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 게 필수적 평가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망치 하나 있죠. 판사봉. 경매 개시 결정이 난 물건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감정 평가를 해서 이 물건의 감정가가 얼마인지 공시를 해줘야지 경매 당일날 입찰하는 사람들이 최저가를 그 금액 이상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야 해요.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보상평가한다? 그것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란 말, 표준지 평가란 말이 있는데 한번 써볼까요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란 말을 아마 들어봤을 것 같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여기서 표준이 뭐냐면요. 기준이 되는 토지래. 가격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토지가 표준지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여러 토지들이 이렇게 있어. 도로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이렇게 지번이 여러 개의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별적인 토지 가격, 예를 들어서 1번지 토지 가격을 구하려면 있잖아요. 반드시 주변에 표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학원 근처에도 곳곳에 다 표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 가격을 알아보려면 표준지를 찾아. 여기 보니까 4번지 토지가 표준지야. 그러면 이게 100원이라고 할게요. 이 100원의 이름이 표준지 공시 가격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 그러면 나머지 토지들 가격을 알아보려면 이 표준지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완벽하게 똑같은 토지는 없잖아요. 위치가 다르고 면적이 다르고 토지 크기, 형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 등을 수정해 가지고 토지 가격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표준지가 나와야지만이 나머지 개별적인 토지 가격 구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제 다음 주 수업 맨 마지막 시간에 뭐가 나오냐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매년 1월 1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여야 한다라고 다음 주에 나와요. 해야 돼, 안 해도 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필수적 평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가끔 보면요, 이제 2번지 토지가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가끔 보면 주변 시세보다 좀 되게 싸게 나오는 토지가 있어요. 통상 이 도로변은 평당 한 200 정도 하는데 이 토지는 감정가가 평당 120 정도에 나오는 굉장히 이렇게 저평가돼서 나오는 토지가 있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냐면요. 감정평가사가 표준지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쪽이 표준지가 없는 거야. 한 요 정도 어디 있든지 요 정도 있든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안 되고 요 뒤에 7번지가 또 표준지가 이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요 토지 가격 구하는데 7번지를 표준지로 선정해서 요 가격을 평가해 보는 거야. 근데 사실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대로변에 붙었고 이쪽은 조그만 도로 옆에 붙었기 때문에 상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표준지를 선정을 잘못해 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가격이 지나치게 낮은 저평가돼 있다. 이런 토지들이 나왔는데 이런 토지 같은 경우 입찰할 때 120만 원, 125만 원 쓰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예. 얼마 써야 되겠어요? 적어도 160, 70 이상 써야지만이 2등이나 1등으로 이제 낙찰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필수적 평가 한번 이야기해봤고, 다음 2번에 보니까 시점에 따른 분류 나왔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지문 한 줄만 나오는데, 자, 그냥 따라서 할 거예요.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시작.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소급 평가. 장래 도래할 미래의 특정 시점 기준으로 평가하면 기한부 평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과거 소급 미래 기한부 그렇게 하면 되겠고요. 3번 현황과 조건인데 29회 시험 내년 언제 봐요? 10월 27일 날 시험 봅니다. 시간 정말 빠르지 않나요? 우리 저번 달에 공부 시작했는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났고 다음 주 수업 끝나면 이제 시험이 1년이 지나는 거잖아요. 다음 주 수업 끝나면. 그러면 이제 시험 보는 원년의 해가 되네. 예, 시간 금방금방 가죠. 10월 27일 그래요. 이제 시간 많이 남긴 했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근데 1번 우리 민복 교수님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29회 시험에서 합격하면 얼마 준다고 그랬어요? 아, 차? 차를 주는 거예요? 차를 사준다 이렇게. 진짜 사준대요? 자, 근데 시험이 끝나면 차 사주겠다. 자, 그러면 이건 둘이 달라요. 첫 번째, 10월 27일 날 29회 시험 합격하면 차 사준다는 것은 사주는 거예요? 안 사주는 거예요? 아니지, 안 사주는 건 아니지. 이게 바로 조건이죠. 사줄 수는 있는데 조건이 있다. 합격을 하면 사주겠다. 그러니까 합격을 한다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사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죠.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근데 29회 시험 10월 27일 내년 10월 27일은 반드시 옵니까? 네. 옵니다. 시험 끝나면 차 사주겠다. 이건 확실하게 사주는 거예요? 이건 기한이죠. 기한. 그죠? 그래서 장래 불확실한 게 조건이고 장래 확실한 게 기한입니다. 조건. 자, 거기 3번에 보니까 현황과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 볼 거예요. 토지 이외 건물이 결합되어 있는 부동산을 토지라는 부동산과 건물이란 부동산이 결합되어 있다 해서 복합 부동산이라고 이야기해요. 복합 부동산.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토지의 현황은 건물이 붙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건부지라고 이야기해요. 건부지. 현황은 분명히 건부지예요. 그런데 이 건부지의 경우 건물에 철거를 전제 조건을 하여 독립된 자 볼래요?
건부지는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가 건부지예요. 근데 건물이 사라진다면 토지 위에 건축물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 토지를 낮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있지 않았다. 낮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건부지의 경우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낮이 상정하에 평가하는 것을 독립평가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평가? 근데 이 독립평가는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평가에 속하냐면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건부지인데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낮이 상정하에 평가하는 게 무슨 평가? 조건평가. 이런 조건평가는 결국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다시 독립평가인데 조건부의 평가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냐면요. 어떤 경우에 생길 수 있냐면 표준지 가격을 평가해야 돼. 표준지는 다른 토지 가격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토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표준지 우리 학원 근처에도 많이 있어요.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곳곳에 다 있거든요. 근데 도심지 내에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낮이 상태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대부분 건축물이 붙어 있지 않을까요? 근데 표준지인데 표준지 위에 건물이 있거든요. 근데 이 건물이 너무 이 토지하고 어울리지 않아. 그러면 이 건물 때문에 표준지가 저평가돼 버릴 수도 있고 이 건물이 너무 토지하고 잘 어울리는 건물이라면 이 건물 덕분에 토지가 과대평가돼 버릴 수도 있죠. 근데 표준지는 기준이 되는 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외적인 다른 요소에 의해서 가치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경우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하여 독립된 땅만 놓고 이야기하겠다.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요 용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건 시험에 종종 나와요. 건부지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전제로 독립된 낮이 상정하에 평가하는 게 독립평가인데 이 독립평가는 결국 건물의 철거를 전제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평가에 속한다? 조건부 평가에 속한다. 그렇게. 네. 다음 5번 먼저 할게요. 5번에 일괄평가 나왔죠. 일괄평가는 두 개 이상의 물건을 마치 하나처럼 일괄해서 평가하는 게 일괄평가인데 시험에 이제 두 가지 사례가 나와요. 하나는 살림이 있거든요. 살림. 이 살림이 있는데 이제 이런 살림이 있어요. 여기 요거. 요 토지가 보니까 화순에 있는 토지야. 산 20-1번지 토지가 10,000제곱미터의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갑돌이라는 매도인이 을돌이라는 매수인한테 1억 원에 팔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잠깐 보면 요 토지를 확대해 보면요. 땅바닥 산지라는 땅바닥도 있고 이 땅바닥에는 뭐 도토리 나무, 뭐 소나무, 아카시아 나무 등의 나무도 있지 않나요? 이 나무를 감정평가에서는 그냥 인목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민법 시간에 인목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인목이라고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인목. 그러니까 민법에서 말하는 인목 그 등기된 나무가 아니고 이 감정평가에서 인목은 나무가 땅바닥에 엎어져 있는 게 아니고 서 있죠. 그게 그냥 인목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나무입니다. 등기된 나무가 아니고요. 그러면 사실은 인목과 산지는 서로 다른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구분해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여기 계약서상에 보니까요. 10,000제곱미터의 토지 이야기했죠. 산지. 근데 이 토지 위에는 사실은 땅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에 대한 기재사항은 있어 없어? 일일이 다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1억 원은 땅값만 있는 게 아니고 나무값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듯이 일체로 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살림은 산지와 인목을 마치 하나처럼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일괄평가고. 다음 주물과 종물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 자물통과 열쇠. 자물통과 열쇠는 서로 똑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죠? 근데 철물점 가가지고 아저씨 열쇠 하나 주세요 하면 아저씨가 여기서 빼가지고 열쇠만 주지 않아요. 같이 줘요.
아저씨 자물통 주세요 해도 여기서 빼가지고 자물통만 주는 게 아니고 같이 줍니다.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다른 거지만 용도상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씩만 팔면 돼, 안 돼? 세트로 같이 팔아야 돼. 마치 하나처럼. 이게 바로 일괄평가다. 용어 정리 좀 하시고요. 4번, 6번. 4번은 부분평가. 6번은 구분평가. 4번이 둘 다 시험에 나왔는데 4번이 좀 더 잘 나옵니다. 책의 그림 보니까요. 산 20-1번지 토지가 있네요. 있죠? 한 필지야. 한 필지는 감정평가 대원칙이 한 필지는 하나를 통으로 하나로 평가하는 것이지 따로따로 그 일부를 평가하는 것은 아니 된다야. 그러나 특수한 목적, 합리적인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한 필지의 일부분에 대해서도 감정평가할 수도 있거든요. 볼까요? 한 필지인데 이번에 도로가 생기면서 한 필지의 일부분을 도로에 편입시킬 수 있죠. 그러면 보상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보상을 해주는데 이 한 필지 전부를 보상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 일부분만 보상평가에서 보상해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부분평가예요. 부분평가 이렇게. 네. 다음 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한 필지가 있는데 이게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예. 근데 이쪽은 그냥 나무 심어가지고 이렇게 과수원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냥 풀밭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어. 야 여기다는 왜 나무 안 심었어 했더니 이쪽은 경사도가 너무 심하고 토질도 너무 나빠가지고 뭔가 심어도 뭐 경작 자체가 안 된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어. 농사 못 지어. 나무 못 심어. 그런데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한 필지지만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은 토지의 어떤 활용 상태, 이용 상태가 달리 나타날 수 있죠. 가치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가치를 다르기 때문에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구분평가입니다. 별 어려움은 전혀 없는데 구분평가, 부분평가를 나중에 혼동하시면 안 돼요. 부분, 구분 다른 거예요. 네, 그 정도. 자,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니까 105페이지 파란색 2번에 보니까요. 가치와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기 편하라고 제가 여기다 저기 4번에다가 가치 가격 구분해 갖고 왔거든요. 이걸 보는데 7번 볼게요. 7번. 가치와 가격. 가치는 이제 밸류라고 그래요. 밸류. 가격은 프라이스. 가치와 가격. 설명 다 해주고 왼쪽에다가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3개 치고 오른쪽에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3개 칠 거거든요. 그걸 서로 바꿔서 오답을 줍니다. 그거. 예, 이제 볼게요 일단. 자, 이 토지가 한 달 전에 매도인 갑돌이가 매수인 을돌이한테 1억을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등기부상에 실거래가가 1억으로 찍혀 있네. 이 토지. 이게 바로 그 토지의 등기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토지 매매 가격 한 달 전에 얼마라고 찍혀 있어요? 분위기상 아이씨 이게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이게 얼마나 찍혀 있어요? 1억이죠. 예, 그 1억 원이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그러면 가격은 특정 시점에 하나가 있는 거야, 여러 개가 있는 거야. 요것이 한 달 전에 거래된 가격은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하나. 얼마예요? 1억이지. 그죠? 예. 그러면서 이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값이야. 현재 값이에요, 과거의 값이에요. 과거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져 버린 값이에요. 그리고 이 토지의 매매 가격은 얼마였지 하면 누가 보더라도 딱 봐도 1억 원이죠. 주관적, 객관적. 객관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토지가 거래된 값은 명확하게 N누리 없이 딱 1억 원이라고 찍혀 있죠. 추상적, 구체적. 구체적인 값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격이야. 근데 가치는 가격은 분명히 1억 원의 거래가 됐으나 가치는 어떤 목적 하에서 어떤 주체가 바라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대요. 매매가는 1억인데 공시 가격은 7,300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매매가는 1억인데 이 토지를 경매 신청을 한대. 그랬을 때 감정평가가 업자가 평가한 가격은 1억 2천이 될 수도 있고 또 1억 원의 매매가 됐는데 어떤 투자자는 아이고 잘 샀네. 야 나중에 저 주변에 뭔가 개발되면 저거 아마 3, 4배 이상을 오를 수도 있을 텐데 저거 2억 주고 사도 아깝지 않은 토지인데 잘 샀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투자자는 아이고 미쳤다. 야 저 나중에 그 주변에 낙골당 들을지도 몰라. 너 그러면 이제 밤마다 그 귀신 나오면 네 토지 똥값이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래된 가격은 분명히 하나지만 어떤 주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바로 가치야. 그러면 가치는 특정 시점에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여러 개죠. 그리고 가치는 이 부동산으로부터 미래에 예상되는 장래에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 시점에서 값으로 한번 알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언제의 값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현재의 값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음 가격은 명확해요. 근데 가치는 주관적, 객관적. 주관적일 수 있죠. 그리고 가격은 분명히 애누리 없이 1억 원이라고 찍혀 있는 거야. 그냥 거래된 값이니까. 근데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죠. 장래 예상되는 것을 현재 값으로 한번 판단해 보겠다. 뭔가 애매모호해. 그러니까 구체적이지 않고 뭐다? 수상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기타 이제 이거 외에도 나머지 용어들이 있어요. 물건의 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게 가격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한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지금은 쓰레기야, 쓰레기.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만 잡으면 돼. 요거 하고 요거 바꿔서 내줘요. 요거하고 바꿔서. 요거하고 바꿔서. 그 프린트물에다 동그라미 쳐보시죠. 틀린 거 그러면 답은 무조건 여기입니다. 요거 바꿔서 내는 거에서 오답을 주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뭔지 가치가 뭔지 개념 정리만 좀 잘 해주시면 돼요. 뭐 매번 나오진 않지만 은근히 한 번씩 나와주는데 서비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줘야 돼요. 반드시. 예.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게 부동산의 감정평가죠. 아까 시작하자마자 3교시 때 K7과 골드만은 똑같은 물건이 있기 때문에 공시된 가격이 명확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값이 얼마인지 평가 의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부동산은 생긴 게 다 제각각이야. 값이 애매모호하니까 그 값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감정평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감정평가를 통해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프라이스 가격일까요? 밸류 가치일까요? 둘 중에 뭐예요? 이거는 구할 이유가 없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구해? 구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애매모호하니까 잘 모르니까 이 가치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가치를. 근데 이 가치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 가액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하고 싶냐면 한 문제 내에서 가치와 가격이라는 용어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때만 구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다음 중에 감정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값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다 됐고 2번 가치란 과거에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값이다. 틀렸죠? 3번 가격이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값이다. 맞았죠? 그러니까 이렇듯이 한 문제 내에서 가치란 용어, 가격이란 용어가 동시에 나오면 그때만 방금처럼 구분하는 거고 용어가 따로따로 나오면 가격이라고 표현됐어도 그것은 프라이스 가격이 아니고 밸류 가치다. 이렇게 시험은 또 친절하게 나오기도 해요. 전에 부동산 가격 가로 열고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러면 또 친절하게 또 써줬죠. 이거는 프라이스가 아니고 뭘 말하는 거예요? 가치. 이게 없어도 가격이란 용어 혼자만 나와도 이거는 프라이스가 아니고 밸류, 가치 개념인 거예요. 예, 그렇게만 딱 하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가치와 가격.
자, 또 한 장 넘겨 보실까요? 이제 파란색 3번에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발생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니까 가격 발생 요인이 나왔어요. 가격 발생 요인. 예. 이제 하나가 빠지긴 했는데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냥. 그리고 이제 진짜 시험에서 알려주는 게 오늘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기본서에는 다 제가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듣기만 할게요. 물건의 가격, 가격의 발생 요인. 이 꽃이 있어요. 꽃. 이게 장미꽃이야. 장미꽃. 장미처럼 생겼죠. 네, 그죠? 네. 네이클로버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우리 학원에서는 내가 장미라면 장미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안 믿으면 다 엉뚱한 것만 가르쳐가지고 다 시험에 떨어뜨려 버릴 테니까. 이건 장미예요, 장미. 예, 장미. 자, 근데 장미가 보니까 공짜가 아니고 가격이 1,000원이란 가격이 있어요. 그러면 장미는 공짜가 아니고 가격이란 게 있죠. 그럼 도대체 왜 장미는 가격이란 게 있냐면, 자, 이 장미를 여자친구한테 선물했다. 여자친구가 행복해하죠. 기뻐해. 장미는 인간에게 효용, 기쁨을 주니까, 유용성을 주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장미는 1,000원이란 가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다음, 우리 지금 뭐 드시고 계시죠? 그 뭐 먹고 있죠 지금? 뭐 먹고 있어 지금? 저분 말고도 다 공기를 드시고 계시죠? 공기 숨 쉬고 있죠? 자, 지금 먹고 있는 공기는 가격이 싸요, 비싸요? 그렇지? 공기는 가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희소하지 않으니까. 온천지가 공기인데 누가 돈 주고 사 먹겠어? 근데 향그럽고 예쁜 이 장미는 온천지에 장미가 있는 게 아니죠. 나름대로 희소하니까 사람들이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생각이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이라는 게 발생해요. 다음, 그냥 들을게요. 이전성, 양도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책에 나와요. 가격. 어떤 물건이 있는데 절대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 이전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가격이란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장미란 물건은 꽃가게 주인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가 소비자한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죠.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가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건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 장미 대신에 부동산이라고 합시다. 부동산도 인간에게 효용을 주니까 돈 주고 살려는 마음이 있겠죠. 희소하니까 그렇고 맞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어떤 용어를 썼나요? 유효, 수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앞에서라고 하면 돼요. 앞에서 들어봤죠? 그 앞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안 되는 거고 앞에서 들어봤어요. 우리 수요 공급할 때 이거 했거든요. 잘 나와요 시험에. 부동산은 고가죠. 그러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유효한 수요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봤는데 똑같은 게 시험에 나와요. 어떤 물건이 인간에게 만족도 또 주고 나름대로 희소한 물건이 있어. 그러면 살려고 하는 가지려고 하는 의지, 마음은 생기죠. 근데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결국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이 경쟁을 통해서 물건을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효 수요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발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지금 들으세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지금은 책에 없으니까 요 정도만 잠깐 이야기해 줄게요. 암기하는 건 아니고요. 부동산 가격이 발생하는 이유 이런 것들이다. 그 정도만. 그리고 그냥 잘은 모르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더라? 유효 수요가 중요하더라. 그렇게만 잠깐 들으시면 돼요. 뭐 파란색 네모 4번은요. 부동산 가치의 형성인데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보이시죠? 표에 가치 변동 요인이에요. 변동 요인. 예, 근데 이거는 그냥 용어만 들으면 돼요. 아,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근처에 좋은 학교가 들어섰다. 또는 공원이 들어섰다. 또는 우리 지역의 정부가 세금 규제를 한다더라. 혐오 시설이 들어섰더라.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우리 주택의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가격의 변동이 나타날 수 있겠죠. 예, 그걸 갖다가 그냥 가격 형성 요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이제 양가로 5번이 중요합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이 용어가 중요한데 프린트물을 좀 갖고 왔어요. 프린트물 5번 그림 멋있게 그려지지 않았나요? 일단 지역 분석의 구성을 이제 5번에 보면 그림이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있는 그림 먼저 할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할 텐데 지역 분석.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자, 이제 이런 부동산이 있어요. 이런 부동산.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리 시험에서 우리 학생들하고 약속된 용어가 있어요. 이 부동산이 뭐냐면 이 부동산의 값이 잘 모르니까 애매모호하니까 감정평가를 통해서 이 부동산의 값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다 해서 얘를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대상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자,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이름을 어떤 용어로 쓰기로 약속을 했다? 대상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다. 자, 그러면 이 대상 부동산의 값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토지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 옆에 그림이 보니까 아가씨 하나 있죠. 예. 아가씨 하나라고 하면 되지. 아가씨 한 분이 계시죠. 근데 거기 보니까 부동성 인접성이란 말이 있어. 토지는 움직이지 않고 인접해 있어. 그러니까 내 부동산이 이렇다 하더라도 내 부동산 주변 지역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지역을 분석한다. 그게 바로 지역 분석이에요. 지역 분석. 근데 이게 시험에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행위가 감정평가거든요. 그러면 아파트 15평하고 32평하고 누가 더 비싸요? 그렇지. 어휴, 똑똑해. 몰라요가 답이죠. 같은 그 동네라면 당연히 32평이 비싸요. 근데 지역이 다르면 가격 차이가 확 달라질 수 있죠. 목동이나 뭐 저기 반포, 서울 반포 이런 재건축 아파트 뭐 10억 넘어요. 재건축 대상 10억 넘어요. 근데 저 나주에 있는 그 아파트 사이클 경기장 옆에 있는 아파트는 D 무슨 아파트 있던데 그 아파트는 한 1억 5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한대. 그러니까 보세요. 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얘가 더 비싸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효용적인 측면, 뭐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미래의 어떤 성장 가능성 등등등 이걸 고려했을 때는 요 지역이 훨씬 더 비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동산의 값을 평가할 때는 동향이냐 남향이냐 1층이냐 9층이냐 예, 주차 공간이 넓냐 좁냐 면적이 크냐 작냐 물론 이것도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거보다 우선적으로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주변 지역이 어떻게 구성됐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게 지역 분석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지역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먼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그 동네, 예. 이 동네를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요. 인근 지역, 그 동네, 인근 지역. 그러면 이제 인근 지역의 특징, 그 동네예요. 그러면 인근 지역은 평가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한 동네예요, 속해 있지 않은 동네예요. 그렇죠. 시험에 은근히 잘 물어봐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그러면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데 직접 영향, 간접 영향. 그렇죠.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이 인근 지역이에요. 그 동네니까. 그래서
그 동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단독 주택들이 있는 옛날 오래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한 동에 이 행정구역이 굉장히 이렇게 클 수도 있는데 요즘 새롭게 우리 수안지구 같은 경우는 거의 블럭식의 거의 대부분 아파트죠. 그러니까 한 개의 블럭에 아파트가 여러 단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거주하는 숫자가 제법 된단 말이에요. 제법. 그러면 그냥 그 한 블럭이 행정구역이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냥 그 동네야. 그러면 여기 만약에 여기 보니까 이 동네예요. A 아파트도 단지도 이렇게 있고 B 아파트 단지도 있고 C 아파트 단지도 있고 여러 단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놀이터 좋은 게 생기면 아파트값 다 오르죠. 이 동네는. 여기에 좋은 학교가 있으면 아파트값 다 올라요. 여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이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다 내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격 형성에 있어서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을 인근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음 이번에는 인근 지역과 지역적 특성이 유사한 지역 그런 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용도, 기능, 가격 수준 면에서 대체 경쟁 관계가 있는 비슷한 유사지역을 유사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써볼게요. 이런 지역을 유사지역. 무슨 지역이요? 유사지역은 말 그대로 인근 지역은 아니고 인근 지역과 다른 지역이고 대신에 비슷한 지역을 말해요.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사지역은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다, 속해 있지 않다. 속해 있지 않다. 요거 가지고 좀 잘 물어봐요. 그러면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할 뿐 인근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긴 주지만 직접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지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요 부분을 좀 많이 물어보더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과 관계에서 최근래에는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냐 일단 요거를 좀 요구한다는 거. 요거를. 예. 왜 무서워하세요? 괜찮아. 떨어질 수도 있지. 입 닫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종전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 3개가 있는데 그걸 한번 볼 거예요. 어떤 거 볼 거냐면 자,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첫 번째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OX. 입을 오므리지 마. 오하고 무슨 입을 오므려. 이건 틀린 거예요.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하면 되는 거지. 인접한 지역이다? 그러면 얘는 유사 지역 맞네. 그럼 얘는 뭐야? 얘도 유사 지역이거든. 인접해도 되고 인접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칠판에서 썼던 지문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틀렸죠. 인접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어요. 두 번째 나왔던 기출문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OX. 이것도 X죠. 인접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그럼 얘는 유사지역 맞네? 얘는 뭔데? 얘도 유사지역이거든. 그러니까 인접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유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인접한 지역이다라고 못 박으면 틀리는 거죠. 인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못 박아도 틀려요. 세 번째.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인접할 필요는 없는 지역이다. OX. 이거 맞죠? 이 말은 인접을 해도 되고 인접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인접 여부는 따지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셋 다 과거에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 학개론 그러니까 요즘에는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개사 이렇게 나중에 이제 이론을 다 배우고 나서 이제 실전 문제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결국 우리 시험은 이렇게 문제 푸는 시험이니까. 근데 나중에 어떤 학생들이 문제풀이 할 때 그러니까 똑같은 이론을 배웠어도 좀 더 두각이 나타나냐면요. 법대 나오는 학생도 아니에요. 뭐 경제학과 나오는 학생도 아니고 어휘 사용 능력이 좀 풍부한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똑같은 걸 알더라도.
결국 우리 시험은 이렇게 막 똑같은 내용 가지고 뭐 갑, 을, 병 사이에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스토리를 가지고 답을 요구하는 지문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거든. 말귀를. 예. 그래서 가장 그러니까 독서를 많이 했던 책을 많이 읽어서 어떤 어휘 사용 능력이 좀 풍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 실수도 적게 하고 합격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합격하려면 지금부터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그건 이미 끝났고 지금은 그냥 그런 대로 맞춰가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고 합격하는 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을 보면요. 결국 말귀를 알아듣냐 못 알아먹냐 뭐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모의고사를 봤는데 뭐 학교련 점수가 막 계속 안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학교련 점수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는 말귀를 잘 못 알아먹는 학생인데 어떻게 할까요? 그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렇게.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왼쪽 그림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을 지역 분석의 대상이 되는 요 지역을 동일 수급권, 동일한 수요 공급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권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래 시험은 아무튼 요거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느냐 요것이 좀 주가 돼요. 여기서는 자, 그 옆에 그림으로 갈 거예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그거 이제 자 볼게요. 이 부동산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 부동산의 값이 자 지역 분석이란 말 있어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란 말이 있어요. 지역 분석은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주변 지역의 상황을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이 부동산의 개별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동향이야 남향이야. 평수가 어떻게 돼? 1층이야 9층이야. 관리 상태는 양호해 불량해. 요 부동산은 주차 공간이 어때? 이런 개별적인 상태를 보는 게 개별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지역 분석은 도대체 뭘 분석하냐면요. 이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부 주변 지역의 뭔가 상태를 보는 게 지역 분석이에요. 다음 개별 분석은 뭐냐면요. 이 부동산의 개별적인 이 부동산 내부 자체의 개별적인 상태를 보는 게 개별 분석인데 자 아까 우리 시험에서 우리 약속된 용어가 있다고 그랬어요. 평가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시험에서는 어떤 용어를 쓰기로 약속을 했죠? 대상 부동산.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의 이름은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 자체 내부에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게 개별 분석이거든요.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세 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역 분석을 먼저 한대요. 지역 분석을 토대로 개별 분석을 나중에 한대요. 지역 분석을 왜 먼저 해야 하냐면요. 예. 어디 보니까 요 토지가 있어요. 요 산 밑에 이 토지가 있는데 너무 이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야, 이 토지 사가지고 주택 멋지게 지어야지라고 이 토지 자체만 본 거야. 개별 분석했죠. 그렇죠. 근데 이 주변 지역 일대가 전부 보존 녹지 지역이야.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가 안 나버리겠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먼저 뭘 봐야 되느냐. 주변 지역의 상태를 먼저 보고 개별적인 상태를 먼저 나중에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역 분석 선행, 개별 분석 후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 분석은 먼저 하는데 지역 분석을 통해서 그 지역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떤 특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 주변 지역은 일반적으로 표준적으로 일반적인 이용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이용이 되고 있느냐, 그를 통해서 그 주변 지역의 시세, 대략적인 가격 수준 정도가 어떤지 여기서 판정을 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봅니다.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주변 지역의 특징 및 일반적인 표준적인 이용을 본대요. 아,
이 주변은 교통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구나. 그래서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주로 이 주변은 상업 용도로 이용되고 있구나라고 알아보는 게 이겁니다. 그를 통해서 이 주변 지역은 장사도 잘 되고 그러니까 평당 시세가 한 1,000만 원, 1,500 정도 되네라고 주변 지역의 시세를 알아보는 게 바로 요겁니다. 이게 지역 분석이에요. 이를 토대로 개별 분석은 나중에 한대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게 개별 분석이래요. 어디? 모텔이 있어요. 모텔이 있는데 이 건물을 딱 자체적으로 보니까요. 구조가 그냥 모텔용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모텔이야. 근데 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구조만 놓고 봤을 때는 최유효 이용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유흥업소야. 유흥업소 한가운데 모텔이 있으면 최유효 이용이 돼야 한대요. 자, 아까 제가 최유효 이용이 뭐라고 했냐면 최고로 유효하게 어울리게 이용될 수 있는 이용을 최유효 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변이 전부 다 어떤 유흥업소가 있으면 그 한가운데 모텔이 있으면 아주 잘 어울리는 이용이 되는 거 맞죠? 그렇죠? 근데 주변 지역이 전부 다 주택가야. 주택가 한가운데 모텔이 있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보는 시선들 동네 사람들 걸리면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분석을 먼저 해야 돼?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아니 제가 저번 주 친구를 만나가지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런 말 하던데 광주 어디서 아파트 분양을 하는데 이게 시행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이렇게 아파트를 지려고 하는데 모텔 혼자서 안 팔고 알박기를 한 데가 있다는데 혹시 아세요? 그래. 첨단 어디라고 어디예요? 아 그래 첨단만 알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든 첨단 어디서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땅을 이렇게 다 팠는데 모텔만 이렇게 덩그러니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모텔을 시행사에서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비싼 값을 달라고 하니까 매입을 안 되고 모텔 하나만 놔두고 지금 땅을 파고 있대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모텔은 최유효 이용이 안 되겠죠. 근데 저는 진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과연 누가 이길까? 모텔 이길까? 시행사가 이길까? 근데 만약에 이 건물이 없으면 땅만 있으면 이 땅 주인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니야, 뭘 다른 거죠. 힘들게. 이 사람의 목적은 엄청나게 많은 돈 받고 넘기려고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땅 소유자라면 그냥 여기다가 농사를 열심히 칠 것 같아요. 친환경 농법 똥 막 뿌리고 해가지고 막 두엄도 한 10트럭 갖다 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해서 농사를 잘 지으면 이거 보면 결국 분양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모텔이 있으면 근데 제 생각에는 모텔 주인이 팔고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그러냐면 땅 파면 2년 동안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가운데 덩그러니 모텔이 있는데 누가 목숨 걸고 여기를 가겠어요. 이제 모텔은 저녁 숙박도 있지만 대실 수입도 큰데 목숨 걸고 여기 가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걸리면 바로 이혼 당하는데, 그죠? 그리고 아마 그럴 리도 없겠는데 만약에 주변에 주택가가 아파트 단지가 딱 형성되는데 한가운데 모텔이 있다? 여전히 영업을 통해서 이익은 거의 안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 잠깐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서 사진도 좀 찍어놓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한번 자료를 한번 수집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이길지 혹시 여기 모텔 주인 안 계시죠? 자, 그래요. 그래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통해서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한다. 그게 개별 분석이에요.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이제 개별 분석은 어디 분석하는 거냐면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상태를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확정하는 건데 이제 시험에서 틀린 거 고르시오 그러면 여기서 이 노란색 기억 니은 디귿, 노란색 기억 니은 디귿 여기서 오답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용어를 지금 잡아둘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오답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오답은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알아본다 틀렸고요. 지역 분석으로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 알아본다 틀렸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안 봐도 틀렸어요. 여기까지만 봐도. 지역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상태 분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주변 지역의 상태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끝까지 읽지 않아도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 지문이 제일 잘 나와요. 개별 분석으로 지역의 특정 및 표준적인 이용 상태 알아본다. 이래도 틀리는 거지.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잡아야 될 거는 이런 건 나중에 보면 돼요. 도대체 지역 분석이 어디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것이냐. 개별 분석이 어디를 대상으로 분석하는 거냐. 이걸 알아야지 나중에 시험에서 오답을 틀어냈을 때 명확하게 흔들리지 않고 잡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들어본 거로 만족해. 대신에 이거. 자, 지역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변 지역의 상태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어디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상 부동산의 상태를 분석하는 게 개별 분석이다. 요거를 명확하게 잡아놓은 게 우선입니다. 우선. 다시 정리할게요. 일단 이 그림.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 요거 하나. 지역 분석은 어디를 분석한다? 주변 지역에 이걸 분석하는 거고.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딱 잡아놓는 게 여기서는 우선이 될 거예요. 우선이.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정평가 첫 번째 단락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요거 하고 이제 다음 주는 감정평가에 관한 어떤 이제 기법들하고 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란 것도 있고 가격 공시도 있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는 시간을 좀 내 가지고 뭣도 좀 할 거냐면 이제 우리 새해 첫 번째, 두 번째 주 수업할 때 수요 공급을 해요. 근데 수요 공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수요 공급. 경제의 기본은 수요 공급이니까. 그래서 수요 공급 관련된 내용들을 좀 1시간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은 대단히 중요한 수업을 할 거기 때문에 결석하지 말고 다 나오세요. 그래요. 자, 그러면 참 인사는 오늘하고 다음 주가 인사가 좀 달라지겠다.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고 다음 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이번 주 뭐 크리스마스 있으니까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